쟤는 말을 많이 하는데도 왜 하나도 믿음이 안 가지?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말은 풍부한데 정작 그 말에 무게가 없습니다. 처음엔 성격이 밝아서 그런가 보다 싶다가도 점점 이 사람 말은 걸러야겠어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은 흔히 실수로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실수가 아니라 말의 태도입니다. 말버릇 하나, 말투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진심보다 앞서게 되죠. 심지어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또 저 말이지 하며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적 말실수는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말했을 뿐인데 라는 무심한 태도가 듣는 사람에게는 무책임과 무례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말의 양보다 질이 말의 내용보다 느낌이 사람의 신뢰를 결정짓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한 끗 차이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습관 3가지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쯤 내 말의 습관을 돌아보고 작은 차이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쉽게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가벼움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이 너무 가벼워, 말이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이죠. 하지만 실제로 신뢰를 깎아먹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태도입니다. 즉, 얼마나 자주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말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는 사람은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겠지요. 에이,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 해본 말인데 왜 그래? 너무 깊게 듣지 마. 이 말은 겉보기에 소탈하거나 친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굉장히 비겁한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무신경한 태도입니다. 이런 말들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을 아껴도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겼어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신뢰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나 쉽게 던지는 사람, 농담과 진담의 경계를 흐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말은 했는데 안 들린다는 평가는 위험 신호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든 어느 모임에서든 한 사람쯤은 있죠. 말은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 회의에서 제안은 늘 빠르게 하는데 누구도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쉽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어느 순간부터 배경 소음처럼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내 말은 반영이 안 되지? 왜 날 무시하지? 하며 억울해하죠. 하지만 문제는 무시가 아니라 가벼움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말에 무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도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수는 용서해도 가벼움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언, 잘못된 판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깊은 고민 없이 아무 맥락 없이 아무 책임감 없이 나온 말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 이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무효화됩니다. 게다가 말이 가벼운 사람은 대개 그 자리에서는 맞춰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말을 덧붙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속마음은 좀 달라. 그 사람 있길래 그냥 맞춰준 거야. 이런 이중적 태도는 신뢰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가 아니라 편의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분위기 맞추기용, 상황 모면용, 감정 해소용이라는 거죠. 신뢰는 말의 진심과 일관성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대개 지금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한 말을 선택합니다.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응, 그렇게 하자. 알았어, 믿어줘.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상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신뢰는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을 할 때 지금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농담과 진담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분위기보다 진심을 택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이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를 상상해 보세요. 가벼움은 친근함이 아닙니다. 말은 가벼울수록 듣는 이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말의 무게는 목소리의 크기나 논리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심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쉽게 말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언제 그랬어? 말에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모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일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듣게 되면 상대에 대한 감정이 실망을 넘어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한마디에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책임 회피. 둘째, 기억 조작. 셋째, 감정 무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나랑 진지하게 관계를 맺을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자기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농담처럼, 장난처럼, 혹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쉽게 한 말들. 그런 말들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흔히 자신이 한 말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의 책임은 말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잊었을지 몰라도 상대는 그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자존감이 흔들렸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당신에게 거리감을 두고 말을 아끼고 표정을 굳힌 채 대한다면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잊었지만 상대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관계의 중심을 흔든다. 우리는 말로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없는 말은 마치 기초 없이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말하는 순간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작은 흔들림에도 금이 가고 무너지고 불신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말투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지. 말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들어? 이 말들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자신의 말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만을 기준으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결국 진심도 감정도 전달되지 않고 고통만 남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는 신뢰를 깎아내리는 습관성 회피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말은 실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단지 말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난 뒤의 감정, 여파,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관계에서 신뢰를 차감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된다면 상대는 결국 당신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접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흔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난 그런 말 한 기억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더 중요한 건 말의 기억이 아니라 그 말이 남긴 감정의 흔적입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상대는 그 말에 상처받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상대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절감했습니다. 당신은 그땐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지라고 했지만 상대는 그때부터 당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란 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내뱉지만 오랫동안 상대의 마음에 남아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정말 해야 하나? 를 먼저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치닫는 순간일수록 말은 무기가 됩니다. 자신의 말을 기억하세요. 특히 중요한 자리에서 한 말은 반드시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내 말에 상처받은 듯 보이면 먼저 묻고 사과하세요. 혹시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이 한마디가 신뢰를 회복하는 다리가 됩니다. 농담이라도 쉽게 하지 마세요. 말은 장난처럼 보여도 상대의 감정에는 진심처럼 박힐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억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난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미안해요. 이 말이 얼마나 관계를 살리는지 모릅니다. 말은 순간이고 관계는 축적입니다. 당신이 하는 한마디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남기는 인상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에 책임진다는 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투는 감정의 얼굴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투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사람은 단어보다 말투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말투 하나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 지금 해줄 수 있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정중하면 요청이고 말투가 날카롭고 차가우면 명령이 됩니다. 그래, 알았어. 말투에 공감이 담기면 위로고 말투에 짜증이 섞이면 무시가 됩니다. 이처럼 말투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단어가 아니라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중요한 건 맞고 틀림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전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무례한 말투에 담기면 폭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정중하게 말하면 의견이고, 비꼬는 말투로 하면 비난이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투를 통해 감정을 읽고 반응합니다. 말투 속에 감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투가 거칠어지면 상대는 말의 내용보다 당신의 태도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신호를 감지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닫습니다. 나는 아무 의도 없었어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냥 말한 거야. 그 정도 말투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자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감정의 표현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투에 더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말투에는 진짜 속마음이 더 많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해도 말투에 짜증이 묻어나면 상대는 당신이 화났다고 느낍니다. 고마워요라는 말도 건조하고 무뚝뚝하게 말하면 감동은커녕 빈정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듯 말투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당신의 감정 상태와 진심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대가 무례하게 느꼈다면 이미 관계에는 금이 간 것입니다. 의도보다 중요한 건 전달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 말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투는 습관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무례는 반복된다. 무심코 뱉는 말투,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어조, 표정과 억양이 섞인 말의 분위기, 이 모든 것은 평소의 말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즉, 말투는 우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할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말투는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건조한 말투 감정이 없다고 느끼게 함. 급한 말투 상대를 재촉하고 몰아세우는 인상. 높은 말투 비난이나 공격처럼 들림. 비꼬는 말투 상대의 존재를 깎아내림. 이런 말투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당신의 말에 진심이 없다고 느끼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도 말투가 거칠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말투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 말하는 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화 통화나 회의 녹음을 듣고 스스로 말투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빠른 말투는 감정을 날카롭게 전달하고 느린 말투는 감정을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말의 속도를 반 박자 늦추는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말투는 훨씬 더 부드럽고 신뢰감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말투가 거칠어졌을 때 상대의 표정이 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표정은 말투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톤을 낮추고 다시 말해보세요. 감정을 느낀 그대로 말하기보다 감정을 조율한 말투를 연습하세요. 화가 났다고 그대로 내뱉기보다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처럼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이것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성숙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그 기억의 핵심은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말투, 그리고 그 말투가 주는 느낌입니다. 진심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겠다. 대신 감정을 무례하지 않게 표현하겠다. 그것이 바로 진짜 단단한 사람의 말투, 존중받는 사람의 말습관, 그리고 인간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신뢰는 큰 사건보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무너집니다. 말투 하나, 표현 하나, 듣는 태도 하나에 사람의 진심은 드러나고 또 왜곡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싶지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상처가 다시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의 기술보다 말에 대한 책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신뢰는 화려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끗 차이로 드러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한 끗 차이로 신뢰를 잃는 말습관 3가지 오늘의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